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뭐 전부 찌라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찌라시라는 게 믿을 수 없는 시중에 풍문들을 모아놓은 건데 저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찌라시다. 그래서 조치를 안 했다. 아니 그 조홍천 비서관이 인터뷰에서 얘기했죠. 찌라시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6할 이상이 맞으면 보고한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상당히 그 참석했던 사람들로부터 나왔다. 그 진술이. 직접 확인했다. 네, 이야기도 직접 있죠. 확인했다. 그다음에 박경정이 찌라시 뭐 장문을 내서 자기한테 득될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건 보고를 해야 된다라고 봤다. 그럼 찌라시가 아니다는 얘기죠. 예. 담당 비서관이 찌라시가 아니다 했는데 세월이 지난 민경욱 대변인 찌라시를 하는 자, 정보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정보, 첩보, 찌라시 이런 부분의 구분이 뭡니까? 찌라시라는 것은 그야말로 확인되지 않은 한간에 떠돌아다니는 소리지만은 정보나 첩보라는 것은 상당한 부분의 근거가 있어서 일하는 건데 정보나 첩보가 100% 다 맞지는 않습니다. 청와대에 예를 들어서 보고되는 수많은 문건 중에서 100% 맞는 문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90%, 80% 맞는 문건도 잘 없다고 봐요. 예. 대략적으로 봐서 개연성이 있고 앞뒤간에 근거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이 정보나 첩보가 되는 거죠. 그 부분을 청와대 대변인이 이야기하면서 찌라시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용어 자체에 대해서는 일종의 찌라시라는 부분으로 이 낙인을 찍는 것. 저것은 한마디로 이 개의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쓰레기 같은 문건이다라는 어떤 언어로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정권과 정보지인데요. 이런 식으로 A4지 형태로 엄청난 분량으로 매주 생산이 됩니다. 한번 보시면 과거 얘기입니다. 문재인 의원이 안철수 행보에 견제구를 던졌다. 거의 뭐 빈말, 루머에 가까운. 사실 이런 찌라시들이 의혹을 더 확대시키고 루머를 만들어내고 하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찌라시가 확대시킬 수도 있지만은 그걸 갖다가 특정인을 제거하거나 특정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찌라시를 활용하는 부분이 저는 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찌라시를 활용해온 역사는 상당히 오래돼 있고요. 이번에서도 뭐 청와대 그 보고 문건에도 찌라시를 활용해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찌라시라는 내용에 대한 입장으로서 이번에 이 감찰 문건에 대해서 대응하기보다는 찌라시를 이용해라는데 초점을 더 맞춰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문건은 작성의 지시자가 최종 지시자가 조홍천 아닙니까? 조홍천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보고의 문건을 받는 순간에 그것은 찌라시가 아니라 청와대 공식 문건이 돼버리고 그것이 비서실장한테까지 보고되었으면 그것은 찌라시가 아니죠. 이런 실제 정권과 정보지라는 찌라시를 만드는 사람들은 처벌 못합니까? 명예훼손으로? 실제로 가능하죠. 왜냐하면 이런 찌라시가 뭐 형식을 어쨌든지 간에 결국 출판물의 가능성이 높고요. 또한 그럴 경우에는 그 내용이 사실일 경우 또는 허위일 경우 모두 다 그런 그 대상자의 명예를 훼손했을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찌라시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 내용의 신뢰성이 없다는 것도 있지만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가 과연 이걸 만들었느냐. 그걸 찾는 것도 어려울 뿐더러 실제로 그걸 찾아낸다 하더라도 과연 그것까지 정말 처벌할 수 있겠느냐 한다면 좀 의문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찌라시의 그 위험성이 좀 더 계속 커진다고 봅니다. 뭐 연예계에 대한 잡다한 얘기 말고 정치적인 얘기는 황 소장님이 정확히 지적하시는 게 이게 정치권에서 이용되는 측면이 강하죠. 예를 들어서 선거를 하고 있는데 상대에 대해서 네거티브 캠페인을 해야 된다. 동아일보 일간지가 근검 얘기를 실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찌라시를 처음에 통해서 흘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른바 옐로 같은 신문 뭐 좀 통해서 기사화하는 거고 그 다음에 주요 일간지가 그 기사를 바탕으로 받게 하는 것이죠. 뭐 그렇기 때문에 찌라시는 정치적 측면에서 보면 활용당하는 수단이죠. 활용당하는 수단이다. 그런데 지금 정윤회 문건은 찌라시는 아닌 것 같아요. 자, 이번에도 한번 보십시오. 찌라시에 뭔가 조만간에 사자방 문제가 제기됐을 때 터진다고 예고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찌라시보다 조금 나은 수준의 타블로이드 신문에 박근혜 X파일 곧 터진다고 예고되었습니다. 그동안은 실제로 메인 일간지에 터졌지 않습니까? 예. 확산되어 가잖아요. 전형적으로 찌라시에서 출발해서 타블로이드 메인 매체로 이렇게 확산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죠. 가는 과정이다. 그렇죠. 그 우리나라 정치권이라고 국민들이 그런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이든 아니든 남의 뒷얘기하기 좋아하고 재미로 즐기는 측면이 있지 그거는 않습니까?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인간의 본성이고요. 찌라시 없는 나라 없고 타블로이드 없는 나라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은 본성을 탓을 할 수는 없고요. 문제는 찌라시에 오를 만한 그런 어떤 정치적인 행위들이 공공연하게 솔직히 말하면 찌라시보다도 더 못한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 더 문제죠. 아니 그러니까 청와대 민정실에서 만들어서 조홍천 비서관이 비서실장한테 보고한 것이 찌라시다. 그러면
그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이 찌라시 수준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아무 근거 없는 얘기를 소설서 상상력에서 나온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그게 100% 팩트냐? 정보라는 것이 100% 맞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60, 70%면 맞다라고 보고 보고한다. 그러면 담당 비서관이 실장한테 보고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판단한 거 아닙니까? 그걸 찌라시라면 모든 보고서가 찌라신 것이죠, 사실은. 이번 그럼 검찰 수사에서 지금 문건이 찌라시인지 정식 문건인지를 판단해 줄 수 있습니까? 검찰에서 판단할 수 부분은 아닌 것 같죠. 결국 이게 찌라시냐 찌라시가 아닌 정식 문건이냐 그 부분은 사실은 법률적인 판단조차 필요가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만 내용 자체가 찌라시와 유사한 점이 있고 결국 그 출처가 찌라시였다 하더라도 결국 그런 문건이 작성된 이상 그 문건은 찌라시가 아닌 정식 청와대 문건인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이 실제가 사실관계가 맞냐 아니냐 허위냐 실제냐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이루어져서 결국은 명예훼손에 관련된 수사가 이루어질 것이지 찌라시 여부에 대해서는 글쎄요 수사 대상조차도 안 될 것 같습니다.